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AWS 스텝 펑션스를 이제 발표하게 된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포시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4년은 이제 iOS 모바일 개발을 진행했었고, 최근 한 1년 동안 이제 Node.js를 공부하면서 이제 AWS를 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AWS 강남 소모임 쪽 리더를 맡고 있고요. 리더라고 해봤자 어차피 총무랑 이제 약간 행사 공지를 주로 하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거의 모임당 한 10분에서 20분 사이가 오시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AWS를 많이 쓰면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많이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배우실 분들은 소모임 같은 거 이제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AWS 서비스는 이제 EC2, S3, 그리고 람다입니다. 우선 리이벤트 행사 사진인데요. 앞에 계신 분들이 이미 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올렸습니다. 정말 행사장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과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파티 장소를 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 쪽을 좋아하긴 하는데 파티도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발 쪽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보통 최근 모든 서버리스 앱을 개발하다 보면 이제 람다 펑션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람다를 만들면 보통 API 게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람다 펑션에 이제 호출을 해서 다시 이제 리턴 받는 형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는데, 사실 하나의 람다 펑션으로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람다에서 다른 람다 함수를 호출한다던가 또 다른 람다 함수를 호출한다던가, 혹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큐로 상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들이랑 통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WS 스텝 펑션은 이 화살표들, 그러니까 람다와 람다 함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함수들은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요. 보통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병렬로 실행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함수를 선택할 건지, 그리고 함수가 재시도,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재시도를 하는데 재시도의 횟수, 그리고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그리고 어떤 코드는 수시간 동안 실행이 돼야 되는데 C로 람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5분이 최대 시간이죠. 그러니까 람다를 최대한 오래 실행하려면 계속 람다 함수를 호출해주는 어떤 함수가 또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이제 12팩터 앱 개발에서 6번째 항목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 아래 하대 하나 보시면은 이제 12팩터 프로세스는 무상태이며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람다 함수는 이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최대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합니다. 유지될 필요가 있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안정된 백엔드 서비스에 저장돼야 한다고 이 12팩터 앱 6번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상태되는 이제 프로세스는 람다 함수가 되고 백엔드 서비스가 이제 스텝 펑션스가 됩니다. 보통 이제 람다 함수를 호출하면 람다 함수 안에서 메소드 형태로 다른 람다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보크 같은 걸 이용해서 람다에서 다른 람다를 또 호출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개의 람다 함수가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를 이용해서도 람다 함수에서 큐에 어떤 작업을 넣을 수도 있고 큐에서 어떤 람다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람다 함수들끼리의 조합을 만들려면 중요한 요소가 이제 스케일 아웃, 하나의 펑션 혹은 뭐 수백만 개의 펑션까지 자동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태값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상태값을 저장하는 서버가 다운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에러랑 타임아웃 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쉽게 빌드랑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작업에 대한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이걸 해주는 게 이제 AWS 스텝 펑션입니다.
실제로 모양은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전에 보셨던 약간 순서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함수를 이제 이쪽 AWS 쪽에서 샘플을 하는 데가 이제 푸드판다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약간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동남아나 이제 유럽 쪽에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푸드판다의 예제는 실제로 어떤 이제 고객이 이제 배달 요청을 했을 때 실제로 사용 가능한 어떤 배달할 수 있는 걸 배달할 수 있는 차량을 찾고, 그다음에 이 차량을 배정하는 알고리즘을 돌리고 차량을 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이 없다면 이제 차량을 보낼 수 없다는 약간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되고, 이제 실제 사용 가능한 차량이 없을 때도 차량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실제 이제 이쪽 스텝 펑션을 하게 되면 이게 아래와 같은 제이슨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하나의 이제 스테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run assignment 알고리즘이라는 걸 스타트해서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리소스로 이제 다른 람다 펑션 하나를 연결해서 람다 펑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예제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실제로 함수가 실행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트위터에 이제 트윗을 날리는 걸로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환경 변수에 이제 트위터의 API 키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input 리스트라는 배열로 받아가지고 네, 리스트 안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를 꺼내서 text to tweet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포스트로 트윗 메시지를 전달하고 에러 처리를 합니다. 네,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input 리스트라는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펑션이 실제로 이제 구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보면 실제로 이렇게 화면의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각화돼서 좀 상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서 하나씩 이제 어떤 함수가 실행되는지, 그리고 실행되는 인풋과 아웃풋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하나의 이제 함수가 트윗 메시지 하나를 꺼내서 트위터에 이제 날려버린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를 보내고 나서 아웃풋에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도 트위터를 메시지를 하나를 받아서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낸 거를 이쪽 하면 이런 식으로 트위터 메시지가 하나씩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지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 부분을 설명 안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AWS 스테이트 랭귀지라는 랭귀지가 있어가지고 JSON 도메인 이제 스펙시 랭귀지로 정의된 머신의 상태를 정의하면 그걸로 머신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머신을 런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인풋으로 JSON 값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되는 아이디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로 실행하는 이제 함수들이 리스트로 나오게 되고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료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쪽 밑에 사이트에서 이제 AWS 스테이트 랭귀지라는 JSON DSL 스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이 꽤 이제 간단한 거면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가 쉬운데 내용이 길어지면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테이트 린트라는 이제 오픈 소스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문법 체크나 실제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트 타입은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태스크라는 건 하나의 이제 실행되는 작업이고요. 초이스는 이제 여러 개로 분기를 태워주는 것입니다. 패러렐은 이제 병렬 처리를 위한 거고, 병렬 처리가 된 결과는 하나로 모아져서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웨이트는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일은 이제 실행을 멈추고 이 스텝 펑션이 이제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석시드는 이제 성공으로 표시를 합니다. 패스는 그냥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로 다음 아웃풋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수를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어떤 결과가 들어오면 각각 다른 함수를 선택하도록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더 테이크에서 이제 어떤 옷 쇼핑몰이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값을 받아서 어떤 업체의 옷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값을 업데이트하는 약간 이런 형식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이 스테이트 쪽, 그러니까 스텝 펑션의 이제 제이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이스 스테이트로 만들었고, 이제 타입이 초이스고, 네임이 초이스 스테이트입니다. 타입이 초이스고, 그다음에 초이스들을 이렇게 배열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값을 프로덕트 소스로 넣어서 어떤 값이면은 이제 다음 값이 스크린 스크랩 스테이트로 넘어가라. 만약 벤더 A면 벤더 A로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덕트 소스로 이제 데이터 값을 넣고 벤더 A로 넣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실행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풋으로 벤더 A를 넣어서 벤더 A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에서도 이제 메시지를 넣도록 해놨는데요. 이제 벤더 A를 넣어서 벤더 A가 출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값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셀렉트 값에 벤더 D 값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 값은 이제 스크린 스크랩트 스테이트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쪽 로그를 남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도 하는 함수,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서버가 너무 멀리 있다거나 서버 상태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서버가 중국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API를 호출해도 실제로 성공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여러 번 호출하다 보면 결국엔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같이 이제 인터넷 환경이 나쁜 환경에서도 충분히 많이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제시도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하는 개발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도에 대해서 이해가 나오는데요. 작업에서 만약에 이제 에러 이제 작업을 실행한 다음에 결과로 에러가 핸들 에러가 나면은 제시도를 10번 해라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만 넣어주면 실제 이 람다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패가 된다면 이 람다 함수를 다시 한번 제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10번 때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에러가 발생된 건 넘어가지만 10번 전에 이제 만약 성공한다면 실제 성공으로 이제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EST API를 만들진 않아가지고 우선 제시도한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코드로 이제 스테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이제 2번까지 제시도를 하라고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데이터를 안 넣고 그냥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함수가 실행될 때 계속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2번까지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속도 좀 됐다. 페일이 났고 여기 다시 재시도를 이렇게 하는 걸 로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하고 또 실패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하고 실패한 다음에 이제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숫자 2를 넣었는데 처음에 시도하고 재시도 횟수 2까지 해서 총 3번을 실행하고 결국에 이제 페일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REST API가 불안정할 때 이 재시도를 하게 되면은 재시도 횟수를 많이 넣으면 결국에 한 번은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REST API가 아니라 값을 다르게 넣어서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번은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재시도를 하지 않고 성공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렬 처리로 이제 다양한 이제 이쪽에서 하는 건 여러 군데 API에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고 API처럼 전송하고 결과를 받아서 그 합쳐진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만들고자 할 때 이제 병렬 처리를 원하는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병렬을 하면 각각의 시작에서 병렬로 된 게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고 요 밑에 함수들이 실행이 된 다음에 최종 결과로 이제 이 함수의 결과들 아웃풋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제 모아진 아웃풋은 이제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작성할 때 이제 타입을 패러렐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실제 그냥 인풋을 받아서 넘겨주는 패스로 해서 인풋 리스트가 이제 그냥 텍스트가 됐습니다. 네. 이제 함수 3개가 이렇게 동시에 실행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패스라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넘겨주게 돼 있고 그 함수는 이제 트위터 함수를 하나씩 걸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가 이제 동시에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웃풋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각각 다른 텍스트 데이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다른 API를 호출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트위터 메시지 보내는 걸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 군데 마지막 리절트에서는 네, 이렇게 3군데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이제 결과가 한 군데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페이스 분석 같은 걸 하는데
MS의 API가 있고 구글의 API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API가 있으면 세 군데에 보낸 다음에 결과를 뭉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가진 값을 쓴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실제로 이제 동시에 돌아온 거를 이런 식으로 1, 2, 3번 이제 패러렐 병렬 처리된 데이터가 동시에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상태는 이제 저장이 어디에 되는지. 네, 스텝 펑션스의 이제 머신 안에 그냥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돼서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랑 아웃풋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넣는 걸 하면 여기에서 넘버스가 이쪽에 넘버스의 인풋 패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인풋 패스라고 해서 이제 따로 이쪽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스테이트에서 인풋 패스라고 지정 안 해도 이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는 로우 데이터의 이제 제이슨 값을 그대로 받아지게 됩니다. 널 값이면 이제 비어 있는 제이슨 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풋 패스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제 제이슨에 배열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리절트 쪽입니다. 이제 출력 쪽인데요. 출력에서 스테이트의 이제 스펙을 태스크해서 이제 뭐 합쳐진 결과를 이제 리절트로 보내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태스크 쪽에 어떤 합치는 함수, 람다 함수를 넣게 되면은 3, 4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 이렇게 인풋으로 제이슨을 넣게 되면 이런 함수를 돌아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리절트 패스도 결국 이제 동일하게 어떤 변수명이나 이런 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제이슨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값이 사라지고 제이슨 로우 값을 출력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절트 패스가 이제 널 값이 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계속 제이슨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널 값이어도 계속 그냥 빈 제이슨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절트 패스가 이제 복수 출력, 그러니까 여러 개의 출력을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이제 값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신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배열이나 다른 걸로 넣어서 출력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복잡하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총 6개 선택하는 함수가 있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초이스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페일 스테이트 한쪽에 모아서 처리를 해서 이쪽에서 캐치를 해서 이제 이쪽에 파이널리 마지막에 어떤 처리를 한다든가 로그 기록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약간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많은 걸 만들게 되면 실제로 제이슨 길이가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 눈으로 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약간 확인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제는 이제 액세스 미디어에서 이쪽을 실행해서 이쪽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이제 클린업 쪽으로 가게 되는 이제 실행 트라이를 해서 캐치를 하는 이런 방식이고 캐치를 해서 파이널리로 만약 이쪽을 또 다시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엔 이쪽 브레이크 에이지로 넘어와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타임아웃 세컨즈를 2로 둬가지고 만약 어떤 함수가 2초 이상 걸리면 이제 에러로 타임아웃 에러로 해서 최대 2회까지만 시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캐치문으로 해서 다른 함수를 이제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죠.
실제로 제가 만든 함수는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 어떤 URL을 호출하게 되는데 이 URL 호출이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람다 함수로. 네. 그냥 이제 어떤 URL을 호출하도록 해놔서 실제로 이렇게 트라이를 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엔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을 바꿨을 때 이 다른 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호출이 되게 이제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호출이 안 되고 타임아웃도 아까는 2초로 걸려 있었는데 2초 이상으로 실제 그냥 타임아웃이 걸리도록 저장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는 이제 에러가 일부러 발생시키는 코드인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2초가 지나서 이제 실제로 트라이를 했는데도 이쪽에서 응답을 못하므로 이쪽 클린업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호출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했다가 취소가 되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넘겨주고 다시 시도를 했다가 취소가 되면은 결국엔 이 파이널리 문으로 들어와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처음에 설명했을 때 온프레미스 쪽 이제 자기네 내부 쪽 서버랑 뭐 연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실행되는 코드가 있으면은 이제 어떤 장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러면 계속 람다 함수를 계속 호출해 줘야 되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액티비티 태스크라는 걸 만들고 이 태스크 안에서 계속 태스크를 호출하도록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이 태스크가 계속 무한으로 반복이 되면서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리고 이 태스크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지 하트비트 이제 시간 주기를 둬서 실제 이게 구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8시간 교대 단위인데 이제 어느 시간까지 이제 이게 기다릴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이제 날짜를 저장하면 그 날짜로 이제 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타입의 이제 시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API를 계속 호출하게 되는데 실제 타임아웃이 걸리는 세컨즈를 이제 3만 초로 둔 겁니다. 초단인데 이제 왜 3만 초로 뒀냐면 앞서서 이제 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8시간에 이제 뭐 8시간을 딱 맞춰서 하면은 약간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여유를 둬 가지고 실제 3만 초를 이제 나누면 8.3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은 여유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비트 센서는 이제 120초로 2분에 한 번씩 실제 이게 계속 구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실행을 합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데모는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함수, 병렬로 실행하는 함수, 데이터로 실행하는 함수, 제시도 하는 함수,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그리고 이제 수시간 동안 실행해야 되는 함수가 필요하시고 람다를 만약에 이용하신다면 스텝 펑션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텝 펑션스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잠시만요. 이쪽에 있는데 실제 이 화살표 하나가 이제 상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한 번 움직이는 게 한 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트랙 캐치에서 성공을 하면 3번의 상태전이가 일어나는 거고요. 실패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번 시도를 했으면은 한 번, 두 번, 만약에 또 트라이를 하면 3번, 그다음에 4번, 5번, 그다음에 6번, 7번. 그러니까 실제로 상태의 전이가 자기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총 몇 번 정도 청구를 하는지 약간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1000번당 0.025달러라서 무척 싸긴 합니다. 대신 이제 람다 함수를 엄청나게 많이 포문을 돌리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긴 상태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 가격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티어로 4000번까지는 이제 상타 전이가 문의입니다. 그래서 4000번 시도까지는 이제 돈이 청구가 안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위와 같은 가격이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실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리전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도쿄에 있는 리전을 테스트로 했습니다. 참고자료는 이제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제 참고자료는 거의 이걸 토대로 만들었고, 이 3개 전부 다 이제 AWS 스텝 펑션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용이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